안녕하세요. 장지용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촉발한 재택근무가 의심과 효율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넥슨, 넷마블, NC소프트 등 재택근무에 적극적이었던 게임 기업들이 재택근무 철회를 선언했고, 한때 원격근무를 폭넓게 시행했던 카카오 역시 오피스 퍼스트 근무제를 통해 되도록 사무실 출근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완전 리모트 워크를 선언했던 야놀자는 주 2회 이상 사무실 출근을 강제하는 하이브리드 근무 제도로 선회했습니다. 야놀자의 근무 방식이 바뀐 게 화제가 된 것은 야놀자가 엔데믹 이후에도 원격 근무 제도를 계속 시행할 것이라 홍보했기 때문입니다. 원격 근무 제도를 보고 회사에 입사했던 직원들 입장에서는 회사의 갑작스러운 근무 제도 변경이 당황스러울 법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기업들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뉴노멀이 된 리모트 워크를 포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모든 구성원이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근무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많이 옅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조직 구성원들의 경우 유연근무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유연근무가 구성원에게 일하는 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줬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업무에 몰입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죠. 마이크로소프트의 2022년 일자리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유연근무로 생산성이 향상됐다고 응답한 구성원은 87%에 이릅니다. 그러나 리더 계층은 이 수치가 12%로 현저히 낮아집니다. 구성원은 주위에 방해나 눈치 볼 일이 없어 업무에 더 몰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관리자는 일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확인이 쉽지 않다며 우려하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 최근 다수의 기업들이 재택근무 축소에 나서는 데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이에 따른 역성장도 한 원인입니다. 앞서 예로 든 야놀자와 카카오 등 IT 기업은 코로나19 기간 중 큰 성장을 이뤘지만 2022년 말부터 역성장 기조에 들어갔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재택근무 축소를 선언한 다수의 기업들이 지난해부터 실적 악화로 어려움을 겪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들 기업의 CEO들은 역성장의 원인을 원격 근무도 한몫을 한다고 보고 있는 듯 합니다.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하지만 역성장의 원인을 원격 근무로 모두 돌릴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IT 산업은 팬데믹의 수혜로 실적이 성장한 대표적인 산업군이죠. 팬데믹이 극심하던 시기, IT 기업들이 스스로 개발자 유치를 위해 대규모의 연봉과 재택근무를 내세웠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원격 근무를 두고 벌어지는 이 같은 생각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조직이 처한 상황이나 속한 산업에 따라 적합한 업무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하는 방식에 정답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구성원의 몰입과 조직의 성과를 이끌어내는 최적의 근무 방식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하죠. 사무실이냐 원격 근무냐를 두고 기로에 선 현 시점에서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근무 옵션은 사실 다양한 편입니다. 실제 국내 기업들 역시 구성원이 근무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지, 아니면 회사가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일해야 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방식을 시도 중입니다. 일례로 우아한 형제들은 근무 방식에 있어 구성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우선 주 32시간 내에서 별도 승인 없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무 공간도 사무실, 재택, 해외 근무지 중 구성원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죠.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우아한 형제들의 조직 문화에서 비롯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회사가 미리 정한 옵션 안에서 근무 방식을 선택하는 커넥티드 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O타입과 R타입의 근무 방식을 제시하고 6개월마다 구성원이 선택하도록 하고 있죠.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일하는 방식을 도입하느냐보다는 그 일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이유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으려는 시도입니다. 현재 다수의 기업에서 사무실 복귀를 두고 마찰을 빚는 이유 역시 회사가 일방적으로 오피스 퍼스트를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구성원이 공감하는 오피스 퍼스트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회사가 지향하는 일하는 방식의 의미를 공유하고 구성원 동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어차피 절대적으로 좋거나 나쁜 근무 방식이란 없습니다.
회사 상황과 전략에 어울리는 근무 방식이 있을 뿐이죠. 결국 회사가 나서서 회사가 추구하는 일하는 방식의 방향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일터를 만들 것인가에 앞서 회사가 지향하는 일하는 모습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 회사에서는 동료 간 상호작용이 중요한가? 개개인의 창의적 활동이 중요한가? 일의 흐름은 순차적인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업 특성, 규제, 보안 등의 이유로 통합된 업무 방식이 필요한가? 분산된 업무 방식이 효율적인가? 이러한 질문에 답해보며 조직이 지향하는 일하는 방식의 원칙을 설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러한 가이드 안에서 구성원에게 선택권을 줄 때 자신의 책임과 역할에 맞게 자율적으로 일하고 동료와 시너지를 내는 구성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무실 복귀를 둘러싼 갈등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가 2년 넘게 지속되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이미 원격 근무의 달콤함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이죠. 이제 와서 사무실로 복귀하라고 하면 반감이 들기 마련입니다. 일하는 방식과 관련해 선택권을 박탈하고 기업이 일방적으로 사무실 복귀를 시도한다면 기업은 조직원들의 이탈이나 업무에 대한 몰입 저하로 큰 손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돌아오고 싶은 일터 만들기는 조직의 성과 향상과 직원 경험을 함께 추구하는 여정입니다. 때문에 앞서 설명한 일련의 근무 방식 스펙트럼 속에서 조직에 맞는 최적혜를 찾기 위한 조직 차원의 다양한 시도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구성원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공감이 돌아오고 싶은 일터 만들기에 전제 조건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